중세 시대에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했고,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농장에서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야 했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험난했지만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농민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전설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2세기 잉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세상에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부모님은 하루 종일 어떤 영주의 땅에서 등이 휘어지도록 일하시는데 그나마도 수확의 대부분은 영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거친 빵과 물에 탄 죽이 전부였고, 운이 좋으면 야채 몇 조각이나 생선을 맛볼 수 있었죠. 고기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제안을 하셨어요. 도시에 사는 대장장이와 친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농부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돈도 많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실제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귀족들을 위해 검과 갑옷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 밑에서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만만치 않았어요. 겨우 8살 나이에 가족을 떠나 도시로 가야 했으니까요. 처음 도착한 도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동물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대장간에서 나오는 타는 냄새가 기이하게 섞여서 코를 찔렀죠. 드디어 대장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이 선택이 옳았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금속을 두드리고 있었고 큰 소리로 명령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적응할 시간도 없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에 익숙해지라고 했어요. 앞으로 매일 밤 들을 자장가가 될 테니까요. 축하한다면서 이제부터 견습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견습생이 된다는 것은 물을 길어 나르고 석탄을 옮기고 불을 지펴서 대장간을 뜨겁게 유지하는 등의 힘든 일을 매일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만약 게으름을 피운다면 바로 농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받았죠.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10살 나이에 허리와 관절에 통증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일 무거운 물통과 석탄자루를 나르는 일이 어린 몸에는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쪽 눈으로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스승과 선배 견습생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해야 했거든요. 그들의 기술을 훔쳐 배우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급여라는 건 동전으로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만약 빵 한 조각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면 정말로 굶어야 할 수도 있었죠. 더 큰 문제는 경제이었습니다. 제임스라는 아이는 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헨리는 다른 도시에서 유명한 대장장이인 아버지를 둔 덕분에 특별 대우를 받았고, 리차드는 금속 가공에 타고난 재능을 보여줬죠. 여러분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평범한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절대로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주인을 심하게 화나게 하면 체벌을 당하거나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거나 심지어 굶주려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견습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얇은 얼음판 위에서 고개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한 번만 실수해도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몇 년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드디어 다음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더 이상 물만 길어 나르고 연료만 나르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실제로 무기와 도구를 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전히 죽도록 일해야 했지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계속 전진할 동력을 주었어요. 더위와 피로 그리고 무자비한 경쟁은 여러분의 꿈을 꺾으려는 작은 바늘과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5살이 되었을 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견습생이 아니게 된 거예요. 진짜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금속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완전히 익혔고 주인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두 가지 선택권을 주더군요.
하나는 계속 그 밑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숭령공이 되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숭령공이 된다는 것은 도박이었어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집을 잃고 굶주릴 위험도 있었거든요. 안정성은 매력적이었지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였죠. 물론 확실한 약속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말만으로도 결심이 섰습니다. 주인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온갖 힘든 일을 하며 버텼어요. 짐을 나르고 가게를 청소하고 심지어 거리 상인들의 칼을 가아주면서 빵 몇 조각을 얻었습니다. 밤에는 아무 데서나 잤어요. 길모퉁이나 마구간, 건초더미에서 말이죠. 그곳이 누군가의 화장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한 달간의 순수한 고통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제대로 된 일을 얻었습니다. 농부가 괜히 수리를 의뢰했는데 하루치 식사 대가로 말이에요. 그 후 다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배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 끝없는 거절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옛 주인에게 기어가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이번에는 실제로 돈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또 다른 일들이 이어졌어요. 하나씩 또 하나씩 말이에요. 다음 몇 달 동안 간신히 연명하는 삶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전 하나하나, 일자리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서서히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마을들을 여행하며 고급 대장간 기술들을 배우고 실력을 늘려나갔거든요. 드디어 고향 도시로 돌아왔을 때는 평범한 대장장이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이 커지면서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시기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대장장이는 단순히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귀중한 전략 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서운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납치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 손에 잡히면 노예처럼 평생 무기만 만들어야 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22살이 되자 공식적으로 숭령공 시절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남은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절망적인 청년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영주가 개인 전담 대장장이로 고용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만의 대장간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웅장해서 마치 작은 성 같았습니다. 하인들이 있었고 최고급 음식과 가장 좋은 옷, 그리고 귀족들만 마시는 포도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해준 후원자, 영주님에게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수천 개나 되는 검과 도끼, 사슬 갑옷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토와 군대, 제국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장장이들과 견습생들을 고용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대장간은 견습생 시절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타올랐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더 이상 딱딱한 빵을 먹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의 대장간은 도시의 심장 역할을 했어요. 다른 대장장이들이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마치 여러분이 예전에 스승에 대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이 마침내 안정을 찾았어요. 평화와 함께 조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길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장장이들에게 규칙과 규정, 체계적인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 길드가 미래의 견습생들이 여러분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소속 도시의 대장장이 길드 수장으로 임명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정치는 완전히 다른 전쟁터였어요. 금속을 두드리는 대신 비밀스러운 거래들과 귀족들 간의 경쟁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장간 연기 때문에 기침이 심해졌고 허리가 너무 뻣뻣해서 구부릴 수가 없었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진단 결과는 납중독이었습니다. 평생 독성 연기를 들이마시고 금속을 다루며 대장간에서 일한 것이 결국 몸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치료법도 없고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어요. 대부분의 대장장이들이 50살까지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47살이었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견습생들을 훈련시켰고 여러분의 기술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대장장이들을 보호할 길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몸은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지핀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도시 전체가 망치로 강철을 두드리는 소리로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은 결코 단순한 대장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만든 불꽃이었던 거죠.